모 대기업의 채용 공고에 올라온 부트캠프 수료자 혜택이 있다라는 거가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사건이어서 저 세 개 제가 다 알고 있는 코스인데 네.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네. 자, 세계 최초 예능 제한 대우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아 너무 진짜 저 적응 안 되네, 텐션이다. 진짜. 아 텐션 너무 떨어지네요. 그러게요. 아, 갑자기 일어났는데 복통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예, 향로님 한 주 동안 뭐 하셨나요? 요새 사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저도 요즘에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가요. 그쵸? 고3 때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네. 뭐죠? 주제 얘기하시죠. 모 대기업의 채용 공고에 올라온 부트캠프 수료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자격 요건으로 네. 올려놓으신 채용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사이버 레카처럼 되는 거니까. 전 이슈가 아닙니다. 향로님은 맞는데 전 아닙니다. 이슈 났다고. 아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 관계자분께서 다시 해명을 하셨는데 네. 어찌됐든 조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올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거의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우대 자격 요건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이 주제가 변경될 리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부트캠프 수료자 혜택이 있다라는 거가 네.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사건이어서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참고 사이버 레카는 아닙니다. 처음 이거 혹시 기사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기사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 개발자를 채용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잘못 개입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여러 유명한 부트캠프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신분들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올리셨는데 이제 그거는 실수고 사실은 우대 자격 요건이다. 그래서 우선은 우대 자격 요건으로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차범근 축구 교실 출신은 좀 더 우리 프로리그에 좀 합격될 확률이 높다. 우대하겠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단에 예. 만약에 그런 학원 출신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자가 좀 더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쵸.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투자를 했다는 거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약간 더 개발을 잘 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런 학원 출신 개발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우대 자격 요건에 그런 게 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필수 자격 요건에 있으면은 너무 전가하는 느낌? 네. 어떤 전가일까요? 비용도 그렇죠. 비용도 네. 그런데 저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 공고를 올린 회사가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회사인데 이제 신입을 뽑고 그걸 키워내는 프로세스를 본인 회사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노하우?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학생에게 그런 금액적인 시간적인 부분을 너무 부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라면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좀 부족해도 뽑아가지고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업무를 같이 투입시키고 같이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 담당자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과하게 투자한 사람을 너무 빼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 원래는 이런 대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대기업 안에 있는 어떤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신입사원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일정 시간과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거가 아니라 아예 이제 밖에서 그게 이미 준비된 사람들만 뽑겠다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신입사원이 직접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느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거죠? 예. 근데 또 그만큼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전가에 대한 느낌이 좀 이렇게 썩 좋게 와닿지 않는다. 향로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두 가지였는데 네. 부트캠프가 많은데 왜 저 세 개를 언급했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트캠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국비교육도 있는데 왜 굳이 저 세 개였을까? 네. 봤는데 이제 저 세 개 제가 다 알고 있는 코스인데 네. 저 세 개가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네. 내가 돈 내고 듣겠다고 하는데도 네. 앞에 시험이 있어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트캠프라고 부르기엔 우한테코스랑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부트캠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거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사실 무료 교육이고 오히려 이제 금전적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줬는데 근데 이제 코드 스쿼드까지 포함해서 저 세 개가 사실은 1차 시험, 2차 시험 등 통해가지고 네.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조건 이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과정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기업이든 어디든 네. 여기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미리 판별해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여기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다 걸러내기는 좀 힘드니 네. 이런 학원들, 이 학원은 아니죠. 사실 교육기관에서 네. 어차피 뽑을 때 이미 다 시험 걸러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한테코스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 대 1까지 했었거든요. 네. 전체 지원자 중에 진짜 합격한 사람들 비율이 예. 그 안에서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치면서 이제 합격을 함께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나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코스 수료자들은 그래도 앞에 학원에서 한번 좀 걸러냈고 이 부트캠프는 아니고 이 교육기관들이 걸러내고 우리도 하면은 괜찮지 않나? 더 필터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왜냐면 부트캠프 되게 많은데도 굳이 저 세 개를 언급한 것과 저는 좋은 학생들을 선별한다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어서 교육의 문제보다는 선별하는 과정 자체를 위임했다라에 저는 좀 더 가깝게 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친사측 아닙니다, 여러분. 사측의 입장을 한 번쯤 그냥 제가 이제 역지사지로 돌이켜 보면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좀 이렇게 회사의 입장 조금 생각해 보면 뭐 호돌매들 신입 이렇게 완전 생신입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입사원분 진짜 들어오셔가지고 회사에서 키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1, 2개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1, 2개월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사실은. 네, 최소 6개월이죠. 아무리 네, 최소 최소 6개월인데 그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은 이제 완전 믿고 맡고 된다가 진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좀 나름 투자를 했고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분이 이제 자기 퍼포먼스를 내면서 회사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시는데 키우는데 1년, 기여하는데 1년 하고 이제 이직하시는 경우가 빈번하니까 그러면 서로가 이제는 알겠다. 그럼 이제 너도 우리를 비즈니스 관계로 보니 우리도 너희를 비즈니스 관계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예, 이해됩니다. 대기업들은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전공 관계없이 좋은 대학교나 좋은 학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분을 뽑아서 직무교육을 시킨다에 좀 더 가까웠다가 이제는 좀 우리도 이쪽 분야를 전문 직종으로 바라보고 프로스포츠 팀처럼 전문성을 가진 분들, 이쪽에 재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제대로 된 괜찮은 분들을 뽑아서 이제 하겠다. 어차피 너도 2, 3년 뒤에 이직할 거고 우리도 어쨌든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니 사실 좀 이상하긴 하죠. 예전에야 이제 사실 개발자 연봉이 막 2, 3천? 4천 이랬으니까 지금 5, 6천인데 6개월 동안 교육 비용을 또 이제 지불하면서까지 하기보다는 너도 나도 그냥 서로 비즈니스 관계로 가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로 품어주는 관계보단 동맹 관계로 가자라는 거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조금 들었어요. 예, 이해됩니다. 네, 제가 뭐 회사 측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편집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프로리그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스포츠 구단에서 그냥 이 사람 한 번도 공 안 쳐봤는데 우리가 키워주겠다라고 하시는 저는 프로 스포츠 팀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 IT 회사들은 이제 스포츠 팀으로 가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선언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비슷하게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뭐 예를 들어 우한테크 코스나 뭐 코드스쿼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좋은 교육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돈 낸다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이제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 막상 들어가면은 이제 좋은 분들이 뭐 비슷한 레벨의 분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런 좋은 교육기관이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좋은 교육기관의 출신 개발자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회사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은 회사에서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나 설립을 생각을 해보진 않았을까? 그렇죠. 안 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개발자들을 데려가는데 그리고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를 그러면 이 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걸 텐데 그러면은 개발에 대한 기여는 사회에 대한 기여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개발자분들을 데려가서 얼마만큼 소프트웨어 세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회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축구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EPL 뭐 모든 팀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팀이 유소년 축구를 그쵸, 가지고 그쵸. 있어요 프로세스를.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쭉 축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축구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회사는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왜 이런 공고를 올렸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이제 뇌피셜이고 사실은 그쵸. 실제 그 회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뭐 모르거든요. 일단 이거는 네. 무조건 미리 깔아놓고 네, 네. 이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우한 테크코스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이제 배달의 민족인 우한 형제들이 설립한 교육기관, 무상의 교육기관이죠. 무상 네. 교육기관이고 여기서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느낌으로 무상으로 교육생들을 뽑아서 좋은 개발자를 양성해서 한 해에 한 50명씩 이렇게 양성을 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게 막 톱스나 뭐 이런 회사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NHN 원래는 이제 한 게임이었다가 지금은 NHN 이름 바꿔서 NHN에서도 이제 교육기관을 또 여러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교육기관을 자꾸 이제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질의 어떤 좋은 교육생들을 계속 배출해서 자꾸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고를 쓴 회사가 그랬냐 안 했냐는 사실 뭐 그건 아니었으니까 이제 호돌맨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많이 좀 동의하는 편이고 회사가 전통적인 IT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게 있는 요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오히려 왜냐면 전통적인 IT 대기업이었으면은 전통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였다면 이미 어느 정도 실무진 라인이 잡혀져 있고 또 소프트웨어로 회사의 비즈니스 기여를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이제 경영진들이 소프트웨어 투자를 해야지만 혹은 개발자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회사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리고 그만큼 그러면 채용 과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쓸 텐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온 요 회사는 IT 회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지금 하시는 분야는 IT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저 어쨌든 기존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원유 쪽이셨으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런 좀 역량이 부족하니 외부의 힘을 좀 빌린 게 아닐까라고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예전부터 해왔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공고를 올렸으면은 화살이 엄청 날라왔겠죠, 당연히. 뭐 했냐고 여태 그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회사들이. 그랬으면은 그랬겠지만은 사실 이제 IT 서비스 회사 혹은 전통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호돌맨이 얘기했던 뭐 사회적 기여나 뭐 혹은 이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거나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거, 뭐 채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힘을 좀 빌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신기하긴 했어요. 이 회사가 왜 개발자를 뽑지? 이 회사가 갑자기 좀 의문인데 공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IT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그런 노하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외부의 힘으로부터 좀 빌려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닐까라고 뇌피셜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뇌피셜이 진짜라면은 여기에 들어가신 그 만약 그 개발자 신입분들은
좋은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쵸. 네. 뭐 사실 네. 뭐 우리는 모르니까. 네. 네, 모르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검증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시면은 결과물이 어떤 걸까라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부트캠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검증 과정이 까다로운 교육기관을 좀 수료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중도 하차 아니고 좀 교육기관을 했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공개한 거는 그게 설령 저게 우대 자격 요건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죠. 왜냐면 이게 사실 그냥 교육기관이 말이 교육기관이지 그냥 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스카이 우대 이거는 다를 바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카이를 우대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걸 그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회사는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여서 저는 좀 네. 이래도 돼? 네. 사실 그런 저도 거죠. 그랬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도 참 웃기긴 해요. 어느새부터 외부의 어떤 프로그래밍 교육기관이 이렇게까지 위상이 높아졌을까? 나중에 이것도 서열화 생기겠네요. 중경외시 막 이렇게 생기듯이. 네. 우리나라 그거 좋아하잖아요. 서열 매기는 거. 랭크 매기는 거 좋아하죠. 1차, 2차 테스트를 봐야 되는 교육기관을 합격시켜주는 또 이제 학원이 또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아, 재기함수구만. 그럼 또 거기를 또 합격시켜주는 또 학원이 또 생기고. 이게 진짜 신기하긴 해요. 심각하다.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려나? 그쵸. 인프론 보면 되는데, 그쵸. 그렇죠. 사실은 오늘의 인프론 결론. 보는 게 가장 인프론 가성비가 주식을 좋지만. 사라. 근데 이해는 돼요. 사실 지금 워낙 요즘 진짜 탑티어 회사들의 신입 개발자 연봉이 7천이거든요. 신입 연봉. 네. 거의 6천에서 7천 사이인데 뭐 주식 보상 다 합치면 거의 7천에 가깝다고 부르니까. 근데 7천인데 뭐 8천, 9천 1억 가기도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예전에 직장인들의 연봉 1억과 지금 이제 개발자들이 1억을 목표로 하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난이도 차이가 좀 심해졌는데 요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되게 이제 유망한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예. 좀 앞으로도 비전도 너무 좋지만 현재도 대우가 굉장히 좋은 금전적 보상도 있고 예. 여차하면 갈래길도 많잖아요. 그쵸. 본인이 창업하던가 아니면 창업 멤버의 핵심 멤버를 합류하던가 예. 아니면은 더 큰 회사에 좀 임원으로 갈 수 있다던가 예. 되게 갈래길이 많아지니까 예. 이 현상이 줄어들진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더 성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요즘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안 되면 그냥 코딩 교육이나 해야 되겠다. 학원 호돌 컴퓨터 학원 차려가지고 뭐 어디 출신이라고 딱 이제 박아놓고. 딱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입시 교육에서 그 뭐 서울대 출신 강사님이 하는 뭐 무슨 과외 요즘은 이제 네카라쿠베 출신이 하는 1대1 코딩 교육 뭐 이런 것도 있고. 모집 본고 잠깐 보니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중간에 조건 보면은 뭐 학력 학사 필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저도 그건 있어요. 학사 필수가 사실 요즘 이쪽 컴퓨터 업계에서 사실 학사 필수 좀 잘 안 쓰는 옵션이긴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추세죠 오히려. 예. 고졸인데도 잘하신 분 너무 많고 네. 위에서 언급한 이런 교육기관들 자체가 네. 학력 보지 않고 사실은 이제 실력만으로 보고 뽑아서 네. 사실 교육을 이제 수료하게 만드는데 네. 밑에서 엔드 조건 하나 더 건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엔드 조건을 많이 건다고?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그랬죠. 예.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거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정도였습니다.